안녕하세요. 영국술사의 춤추는 별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유튜브를 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저한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떨리고 저한테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을 그동안 좀 저 나름으로는 정말 길었습니다. 네, 저처럼 혹시라도 제 영상을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뭐 길게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너무 벅차네요. 그런 분들께 또 제가 다시금 다시 책을 읽어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름 긴 시간 유튜브를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는 제가 영상으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책 읽어드립니다로 우선 좀 읽어드려 볼게요. 요즘 제가 정말 많이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이 저자 조 디스펜자 님이 쓴 책들은 지금 거의 다 제가 다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당신이 플라시보다 라는 제목의 책을 갖고 왔습니다. 조 디스펜자가 지은 책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실제 체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사례. 그래서 오늘은 그 사례를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 책도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 삶을 창조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우리는 19세에 퇴행성 골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정상적인 뼈 조직이 약한 섬유 조직으로 바뀌고 골격을 지지하는 단백질 구조가 불규칙하게 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얇아져 몸이 크게 쇠약해지는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뼈가 붓고 약해지다가 부러지는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의사들은 불치병이라고 했다. 불치병이라는 진단 후에 로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말았다. 정형외과 의사는 앞으로 뼈가 약해져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그리고 걸을 때는 꼭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자고 했다. 로우리에게는 삶이 갑자기 끝나버린 것 같았다. 병으로 인해 이러저러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로우리의 인식으로 로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추가 골절을 막으려고 로우리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늘 목발을 짚고 다녔다. 맨하튼의 한 대형 제조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막 인턴십을 시작한 때였지만 그만두고 매일 병원을 찾아다녔다. 새 의사를 만날 때마다 로우리는 다른 의학적 소견을 고대했지만 매번 나쁜 이야기들 뿐이었다. 그로부터 로우리는 뼈를 부러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부분의 시간을 꼼짝도 않고 보냈다. 스스로가 작고 여리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안과 자기 연민만 깊어갔다. 마지막 진단을 받고 한 달 후 대학으로 돌아갔지만 다른 여학생 5명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집거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다. 로우리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로우리와 형제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식구들은 그의 주먹질을 동반한 갑작스런 분노가 언제 터질 줄 몰라 전전긍긍해야 했다. 온 가족이 아버지가 언제 다시 폭군이 될지 몰라 걱정하며 늘 경계 상태에서 살았던 것이다. 당시 로우리는 몰랐지만 아버지의 그런 행동과 그녀의 상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델타 뇌파 상태에서 보낸다. 그 후 12년 동안 아이들은 천천히 세타파 상태에서 알파파 상태로 나아가다가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시간을 베타파 상태에서 보낸다. 세타파와 알파파는 암시 감응력이 매우 높은 뇌파 상태이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인 마음이 덜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험에서 얻은 모든 정보가 곧바로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다. 발병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로우리는 몰랐지만 아버지 아래서 자라면서 경험한 그 감정을 동반한 사건들이 자신도 모르게 기억 속에 쌓이면서 그녀의 생물학적 기능 등을 프로그램해 왔던 것이다. 매일 아버지의 분노와 마주한 로우리는 무력감, 나약함, 스트레스, 두려움의 감정으로 반응했고 그런 반응은 그녀의 자율신경계의 일부가 되어 결국 몸이 그런 감정 등을 화학적으로 기억하게 되었으며 그 몸이 보내는 신호가 섬유성 골이형성증과 관련된 유전자에 불을 켰던 것이다. 아버지의 분노에 대한 로우리의 반응은 자동적이어서 그녀가 그런 감정적 몸에 붙들려 있는 한 그런 반응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것이다. 로우리는 단지 지금 자신의 아픈 상태가 과거의 감정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분석 정도밖에는 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자 로우리의 어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현대의학이 공식적으로 로우리를 부서지기 쉬운 사람으로 선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로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사망 직전까지 15년 동안이나 로우리에게 감정적, 언어적 폭력을 일삼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질병 덕분에 로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 학대를 받지 않았다. 스스로 만들어낸 그 왜곡된 안전 감각이 로우리에게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로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쉽게 자리를 얻었고 표를 구할 때도 친구들에게 줄을 서게 하고 자신은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로우리는 병이 자신에게 좋은 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병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현실을 이용할 때 쉽게 감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로우리는 골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그런 방식으로 보상받으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질병이 곧 그녀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30살이 되었을 때 로우리는 72살의 아버지보다도 척추 상태가 더 안 좋았다. 실제로 노인의 몸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침대에 며칠씩 누워있고 출근도 몇 주나 못하게 되면서 결국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몸은 그 같은 나약함과 한계를 밖으로 그대로 표현했다. 약하고 다치기 쉽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녀는 더 약해지고 더 쉽게 다쳤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골절상을 계속 경험했고 그 경험은 다시 자신이 약하다는 믿음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상태를 재확인시켰다. 로우리는 테라피스트, 전인치료 전문의사, 에너지 치유사, 소리 치유사를 만나기도 했고 동정요법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자기 안에서 해결책을 찾은 적은 없었다. 에너지 치료로 몇 번 기분이 좋아져서 곧바로 정형외과에 가 엑스레이를 찍어봤지만 결과는 실망뿐이었다. 로우리는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깨어났고 그게 뭐든 세상이 그녀에게 준 것을 자신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믿었다. 나는 2009년에 로우리를 처음 만났다. 뉴욕 근교의 한 명상센터에서 워크숍을 지도하기 전 저녁을 먹다가 그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개인의 변형을 이끄는 내 수업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고 로우리는 그해 3월에 내 수업에 바로 등록했다.
첫 번째 수업에서 나는 로우리에게 뇌, 생각, 몸, 감정 상태, 유전적 발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 나는 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몸과 질병에 대한 로우리의 믿음은 완고했고 그녀의 감정은 과거에 아주 단단히 얽매여 있었다. 로우리는 몸을 치유하겠다는 의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업에 참여한 것은 그저 조금이라도 내면의 평화를 느끼고 싶어서였다. 로우리는 행동에 간단한 변화를 주는 일에 집중했다. 자신이 하는 생각과 말을 살펴서 과거의 반복적이고 파괴적인 패턴이 보이면 즉시 멈추었다. 내 수업을 계속 듣고 명상도 꾸준히 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수업 노트를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 복습했으며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도 가능한 많이 만났다. 그러는 동안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고 더 큰 것 같고 능력도 더 생기고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하루에 얼마간이라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음이 과거 속을 떠돌고 있음을 알아챌 때면 하루에 20번씩이라도 자신에게 바꾸자라고 말해주었다.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에 100번도 넘게 들었지만 로우리는 조금씩 몇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했고 그 생각들을 노트에 적으며 진정으로 믿어보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새로운 생각대로 정말로 느끼기까지는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로우리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의 감정 상태로부터 병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 그 질병을 없애는데도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옛 자아가 생물학적, 신경학적, 화학적, 유전적으로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도 계속했다. 2012년 로우리는 깊고 의미 있는 명상 체험을 했다. 명상 중 자신이 중심에 정말로 서는 듯한 느낌, 또 상징적으로 어떤 본인을 흔드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울다가 웃기를 반복했고 입 밖으로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터져나왔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붙들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통제가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로우리는 난생 처음 어떤 우주적 존재의 느낌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로우리가 말했다. 무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성한 존재가 느껴졌어요. 내가 전에 그렇게 확신했던 것과는 달리 그 의식은 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실제로 나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걸 깨닫다니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로우리가 지팡이 없이 걷고 있고 쩔뚝거리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로우리는 두려움을 용기로, 좌절을 인내로, 고통을 기쁨으로, 나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나갔다. 그녀를 쇠약하게 하던 감정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던 만큼 그녀의 몸도 이제 과거에서 덜 살게 되었다. 2012년 이른 봄 정기검진을 받던 로우리는 19세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대퇴부 골절의 길이가 3분의 2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을 담당 의사로부터 들었다. 그 말이 로우리에게는 마치 음악처럼 들렸다. 변화의 강을 건너기 위한 로우리의 모든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몸의 회복을 알리는 피드백을 받게 된 것이다. 매일 몸과 환경과 시간을 추월할 때마다 로우리는 현재와 과거의 자신의 성격도 추월했고 감정적으로 중독되어 습관적으로 움직이던 몸도 추월했으며 늘 과거의 기억에 근거해서 예견하던 그 뻔한 미래도 추월했다. 분석적인 마음을 줄이고 뇌파를 암시 감응력이 높은 상태로 바꾸고 현재 순간에 머물고
감정적으로 바뀌기 전인 어린 시절의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등 그녀의 모든 노력이 마침내 그녀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로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단지 생각만으로 몸을 치유하고 있다고 정말로 믿기 시작했다. 과거의 자아와 연결된 과거의 골절이 그녀가 말한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되어감에 따라 치유되어 가고 있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뇌 속에서 과거의 자신과 연관된 신경회로를 창조하지도 않고 이를 더 공고히 하지도 않았다. 로우리는 과거의 감정들을 되새기며 계속 과거 안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몸을 그 과거의 마음 상태에 맞게 조건화하던 것을 멈추었다. 과거 자아의 상태로 사는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자아로 사는 상태를 기억했다. 그녀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미래에 어떤 느낌이 들지를 몸에게 가르침으로써 뇌 속에 새로운 생각과 움직임을 일으키고 그것을 더 공고히 해나갔다. 로우리의 말을 들어보자. 저는 늘 자신을 희생자 취급하며 두려움과 고통 같은 생존 감정들 속에서 스스로 나약하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그랬으니 내 골세포들 속에 건강하지 못한 단백질이 생성됐고 그 결과 구조적으로 골절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약함을 내 몸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 정도였으니 사실 난 강한 거였죠. 그 생존 감정들을 내 몸속에 잠재의식으로 새겨 넣었기 때문에 난 불건강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들을 항상 가동시켰던 거예요. 잠재의식적 마음이 되어버린 내 몸은 항상 과거에 살았고요. 만약에 뼈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 골세포들이 건강한 콜라겐을 만들길 바란다면 이제 난 내가 자율신경계로 들어가고 분석적인 마음을 넘어서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정보로 내 몸을 거듭 재설정하며 매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난 변화의 강을 거의 절반은 건넌 것 같았어요. 로우리는 명상을 계속했고 내 워크숍에도 꾸준히 참석했다. 육체적인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곤 했지만 빈도와 강도와 지속되는 시간은 꽤 줄어들었다. 로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바꿔나갔다. 환경의 변화를 주고자 헬스클럽도 바꾸고 겨드랑이 방치제도 왼쪽부터 뿌리다가 오른쪽부터 뿌렸다. 팔짱을 낄 때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보통의 경우처럼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을 위에 두었다. 아파트에서도 늘 앉던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았다. 로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난 그냥 내 몸에 새롭고 다른 신호를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었어요. 2013년 1월 말에 다시 만난 의사는 로우리에게 28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골절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모든 뼈가 온전하고 정상이었다. 로우리는 나에게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정말인지 강해지고 커진 느낌이에요. 이제 변화의 강을 반 넘게 건너온 것 같아요. 라고 했다. 건강한 새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골세포 설정 작업이 끝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자율신경계가 물리적, 화학적, 감정적으로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있었다. 자율신경계가 엄청난 지성을 통해서 그녀를 치료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었다. 그녀의 몸이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에 반응했던 것이다. 그녀는 건강한 뼈를 가진 자신을 상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생명력과 에너지가 넘치고 젊고 건강하게 빛나는 자신, 전체적으로 더 건강해진 자신을 상상했다.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걷는 몸을 비롯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 상태를 머릿속으로 시연하고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였다. 자신에게 19세부터 47세까지의 옛날의 그녀는 한갓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들려주었다. 새로운 자아는
과거의 자아처럼 그렇게 불확실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언제 어떻게 치료가 될지 분석한다면 그게 바로 과거의 자아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로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다. 로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로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실제 치유 경험도 하기 전에 그냥 현재의 순간에 그냥 이 순간에 감사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감사하게 될 그런 결과를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벌써 일어난 것처럼 정말로 감사하는 상태에 삶과 사랑에 빠진 상태에 있었던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훨씬 더 온전하고 완벽했으니까 나는 이미 온전하고 행복했어요. 성공, 만족, 안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외부적인 잣대로 보면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수입도, 집도, 배우자도, 사업체도, 아이도 없고. 하지만 로우리는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을 사랑했고 자신에 대한 사랑도 새로이 발견하고 있었다. 이 여정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로우리는 검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내 모습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기쁘게 여러 해를 보내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간호사는 로우리에게 완전히 정상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로우리는 변화의 강을 건넜고 강 건너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과거 삶의 흔적들이 그녀의 몸속에서 모두 사라졌다. 로우리는 새로 태어났으며 자유를 되찾았다. 나중에 로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환자 혹은 질병을 가진 아픈 사람이다 라는 나의 정체성이 인생에서 내가 맡아온 다른 어떤 역할보다 더 강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는 환자인 척했지만 그것이 척일 뿐이라는 걸 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여자로, 여자친구로, 딸로, 직원으로 혹은 단지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 사는데 내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소비했던 거죠. 이제는 알아요. 과거의 내 성격과 자아에 대한 관심을 끄기 전까지는 다른 누군가가 될 에너지가 생길 수 없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자아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된 거고요.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로우리는 후회도 하지 않고 특별히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후회하고 원망하던 과거의 자신을 아쉬워하지도 않는다.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다. 나는 과거를 심판하고 싶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과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이 만족감은 사라져버릴 테죠. 나의 과거가 사실은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거가 있었으니 그 한계를 극복해서 지금의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내 마음은 평화로워요. 나는 정말 생물학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변했어요. 나는 마음이 몸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한 셈이에요. 정말이지 누구보다 내가 제일 놀랐답니다.